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좀 멈춰서 우리 제가 이제 FC라고 하고요. 어느 분을 사장님으로 할까? 이거 딱 지금 사장님 포스로 가운데 계시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자, 제가 FC예요 지금. FC로 지금 사장님을 처음 뵈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똑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먼저 똑똑하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네, 저는 한영국 FC라고 합니다. 네. 명함 드려야죠. 네. 네. 명함이 안 나오네. 미리 좀 빼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표님과 같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연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대표님께서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한마디 하시죠. 아니,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무 말 없으신 게 대부분은 대표님들이 도대체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비율이 보니까 여성분들이 거의 80% 이상이시거든요. 남자 사장님들은 여성분들이 오면요. 크게 뭐라고 안 하세요.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좋고요. 남자분들은 조금 더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이미지를 좀 잘 갖고서 가시고요. 부드럽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바꿀게요. 제가 대표예요. 그래서 왜 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근데 나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제가 특별히 대표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만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님의 우리가요. 상대편 입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생각해요 늘. 우리가 늘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러면 이 대표들은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아니면 집에 가서 와이프랑 얘기를 하겠어요? 크게 사실은 여기 다 아시잖아요? 남편 부부 이렇게 다 같이 의사소통 잘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잘 안 돼요. 그렇죠? 외롭죠?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도 누군가랑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월급날이 너무 빨리 돌아와요.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컨설팅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월급날이 분명히 월급을 줬는데 조금 돌아서면 또 월급날이에요. 정말 이렇게 피가 마른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이 정말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FC님이 먼저 묻습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좋은 스토리가 있다면 제가 배우고 또 그 부분들을 주변에 좋은 어떤 분들에게 나누어서 그분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인 대표들의 마인드는요.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도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안 그런 분들이 있다고 지금 또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새끼.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사업 한 몇 년 하다가 망할 거니까 냅둬도 돼요. 네. 이 거래 관계는 확실한 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목소리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제 소개를 해보죠. 목소리 좀 그렇죠? 네, 그냥 할게요. 그래서 저는 곤양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49이고요. 이제 중년을 좀 넘어서서 조금 이렇게 힘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 지금 상황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고 얘기 드릴게요. 제가 23살 때 동물원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사육이나 아니면 이런 동물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제가 회사를 입사를 했죠. 자, 그러다가 아픈 동물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픈 동물들을 제가 돌보는데 결국에는 죽어가는 동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프지 않게끔 미리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유기농 아주 건강식으로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애들을 먹였더니 아팠던 애들이 일어서고 또 조금 아플만 하는 애들은 아예 아프지도 않고 훨씬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일이 기쁘고 좋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입사한 지 4년 만에 제 스스로가 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왜? 여기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어떤 애완동물들 키우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도 공급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1996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입사했었던 늑대라는 어떤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같이 입사를 해서 걔는 거기 이렇게 구경 오신 여자분들을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지금 별명이 고독한 사냥꾼이고요. 현재도 결혼을 못하고 있고요. 예.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동물들을 케어하고 있는 중에 저를 보고 감동받았던 그 어떤 손님이 저를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제 와이프 이름은 뭘까요? 개냥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2명을 낳았습니다. 한 명은 고명한, 한 명은 고운대. 이름이 갑자기 바뀌죠.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을 보니까 우선은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의대 1학년이고요. 그리고 딸은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고와요, 애가. 고와. 그래서 디자인을 곱게 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자, 그런데 저는 내 사업이 정말로 앞으로 더 번창할 것 같고요. 더 많은 동물들에게 좋은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언제까지 영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다시 FC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먼저 파악해야 될 게요. 내가 가서 법인 전환을 하고 무슨 뭔가를 평가하고 이 생각이 아니고요. 대표님 이야기에 귀만 기울이시면 돼요. 개인 영업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세요? 고객이 말을 많이 하세요? 응? 말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요? 얼마나? 기본적으로 9대 10으로 해서 나눠져 있어요. 원래 고객이 90을 하고요. 내가 10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한 5대 5 했는데 잘했지 이러고 지금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법인 대표님을 만나면요. 내가 1을 하고요. 대표님은 99를 하게 만들면 무조건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는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마디는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 대표님의 어떤 사업 자체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사업은 유기농 사료 제조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실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봤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계명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셔야 될 일이고요.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만나더라도 이 5가지 기준에서 고민하시려고 해야 돼요. 교환이 없어요. 이건 적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사업은요. 첫 번째. 필요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영업을 해서 성과를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관심이 없으세요. 고객들은. 우리는 고객의 필요를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곤양이라는 대표님이 결국엔 동물들을 케어하기를 원하셨고 동물들을 기르는 사람들을 케어하기를 원하시죠. 그분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기농 건강 사료라는 걸 개발하신 겁니다. 그렇죠? 필요 부분은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 됐죠? 점수가 높아요. 두 번째, 통제 부분입니다. 통제. 이건 진입장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거든요. 진입.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 사업이 잘 되는 걸 보고 쉽게 따라올 수 있다면 이 사업은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다음번에도 다른 강의들로 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케이스는 진입장벽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다고도 볼 수 있고 높다고도 좀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건강사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중간 정도로 냅두죠. 뭐. 그렇죠? 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여기서 통제력은요.
내가 내 사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 통제력.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자, 이 대표님은 나름대로 초창기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 유기농 사료에 있어서는 인지도가 있어요. 레pu테이션이 있으세요. 결국에는 통제력이 있으신 거죠. 자, 네 번째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규모를 넓힐 수가 있느냐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기농 사료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팔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다 나갈 수 있겠죠. 요즘 SNS나 인터넷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겠죠. 규모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환경에서는 동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호나 이런 것들에 되게 인식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아이템으로는 아주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내가 이거 하나를, 우리가 이걸 하나를 하는데 시간이 1시간이 들어요. 10개를 만드는데 10시간이 들어요. 100개를 하는데 100시간이 들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비례적인 시간이 들지만 일정 정도 지나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야 돼요. 자, 여기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생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생산할 수 있고요. 해외 쪽에서도 공장을 지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베스트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내용에 보면 특허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특허가 실제 동물 사료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동물을 직접 사용하면서 그들의 입맛과 건강과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특허가 되어 있는 상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대표님은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고요.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계세요.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업 승계로 이어가실 만한 아이템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 지금 이야기예요. 다른 회사는요, 문 닫죠. 이제 문 닫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잘 닫을 수 있도록 제가 좀 해드릴게요. 닫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너무 벌리면 안 되고 저는 오늘 여기 이 안에서만 이해할 거예요. 이거 케이스만.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아까 말씀하셨는 자녀분이 두 분 계신데요. 두 분 중에 가업을 이어가실 분이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얘기 들었죠?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디자이너였어요. 그러시면 어떻게 뭐 전문 경영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데다가 회사를 팔거나 그러셔야 될 텐데 그러실 생각이 있으시냐? 라고 했더니 대표님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님한테 딱 한마디 더 하죠. 대표님, 저한테는 뭐든 솔직하게 얘기하실 때요. 제가 여기서 들은 이야기는 어디 가서도 안 해요. 괜찮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는 안 하고요. 다 까라 그래요, 그냥. 네, 뭐 그런데 실제 케이스를 사실 좀 접목시킨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가 7년 전에 유기농 박람회를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가기 전에 개냥이와 싸웠습니다. 제 와이프랑. 이름만 들어봐요. 처음에 냥이 하니까 좀 편해서 결혼을 했는데 개냥이니까 개잖아요. 개와 고양이가 사실은 그 쉽진 않잖아요. 싸우고 출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노루사케라는 여자를 만나요. 예, 노루사케. 예.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어쨌든 반해서 이렇게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사슴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게 사슴이에요. 사슴이 있죠? 예, 사슴이. 7세. 예, 노루 밑에서 사슴이가 태어났어요. 쟤는 우선 일본에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출장 갈 때마다 사슴이를 보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식이고 애가 너무 눈이 사슴 같은 눈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잘 이렇게 돌보고 고양이한테 먹이도 주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자기의 어릴 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얘가 크면 얘한테 회사를 물려줘야겠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으시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님 참 말씀하기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 분은 49세죠. 제가 49세죠. 65세가 되면 나는 퇴직을 할 생각이 있어.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16년 정도 남았어요. 그때가 되면 사슴이는 23세가 되고요. 내가 처음 사업했었을 때보다는 조금 빠르긴 하지만 내가 어쨌든 동물원에서 일할 때 그때 나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중간에 당연히 경영 수업들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팩트 파인딩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있어야 뒤에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개인 사업자였다가 2000년도에 1월 3일 이게 이제 날짜를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겨놓은 거는요. 단순 계산을 위해서 중간에 되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지니까 2000년도 1월 달에 법인 전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왜 법인 전환을 했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법인 전환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명의 신탁 주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고냥이는 저고요. 고등어, 이게 저희 형입니다. 그리고 다랑이, 친구, 토깽이 친구 10%씩. 여기 고고고가 아니 원래 고고고로 했다가 이제 여기 고등어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차명 주식입니다. 제가 49%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명 주식이에요. 근데 왜 하필 49%일까요? 어쨌든 주변에서 다 하기를 과점 주주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해제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49%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 전환을 할 때 자본금은 1억 원으로 했고요. 액면가는 10,000원으로 했습니다. 자, 뒤에 거는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 얘기될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현재 회사 상태는요. 부채 비율이 한 210%, 신용등급은 B- 썩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 상태고 회사에서 가지금을 한 3억 정도 갖다 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를 500만 원밖에 안 가져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그거는 법인 이름으로 있지 않고요. 제 개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가 한 평가를 대충 해보면 한 4억 좀 이상 또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대충 알고 있는 정도의 생각인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한 건데